전라남도가 운전면허 시험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 면허증도 한 곳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동시가 농기계 임대 사업과 함께 농기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수출형 기업 2곳의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일자리 450여 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출퇴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사회적 경제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의 임금이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가 증가하자 부천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구들마을이 2015 한국전통구들학교를 운영합니다. 전통난방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만남이고 그 만남이 남기는 흔적은 기억이 됩니다. 사람과 사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접촉이 남긴 흔적이 삶입니다. 때론 상처가 되고 때론 영광이 되고 때론 기쁨이 되는 흔적들. 내가 겪는 흔적과 접촉은 어쩔 수 없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흔적 그리고 좋은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전라도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여수의 낭도가 사업 대상지 6곳 중 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낭도는 3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고즈넉하고 조용한 섬마을인데요. 공룡 발자국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첫 해인 올해 사업 대상지 6개 섬 가운데 동북권에서는 공룡 발자국과 해수욕장이 있는 화정면 낭도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 대상지 6개 섬별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한 뒤 주민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거북선 공원에 가면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밝힌 빛놀이야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수십만 개의 LED 조명이 장관을 이루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빛놀이야 축제를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돌산공원과 장군도 일대에서 펼치고 있는 빛놀이야 축제 기간 동안 19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케이블카와 더불어 밤바다 야간 경관이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5월 10일까지 축제를 연장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거북선 축제 기간에 빛놀이야 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축제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여권 발급을 위해 도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하죠. 그리고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시군청 민원실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 전남지방우정청의 업무 협약에 따라 지난 3월 2일부터 도청과 여수, 순천, 광양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안동시가 농기계 임대 사업과 함께 농기계 안전교육도 병행해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 현장과 비슷한 곳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한 후 농기계 임대가 이루어집니다.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과 기술 향상을 위한 농기계 현장예로 안전교육이 시행됐습니다. 농업 현장과 유사한 조건의 코스를 갖춘 농기계 실습 교육장에서 농기계를 직접 운행해보는 현장 교육이 참여 농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후 곧바로 영농 현장의 농기계 임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 효율 증대와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포항시가 일자리가 많은 수출 주도형 기업 2곳과 투자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삼고초려에 공을 들여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올 연말까지 130억 원이 투입돼 45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주식회사 알팩, 주식회사 S엔지니어링과 함께 130억 원 투자 규모 45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알팩은 연매출 685억 원의 금속 조립 구조물 제조업체로 이번 협약에 따라 포항항 항만 배후단지 4만 9,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12월 말까지 105억 원을 투자해 390여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이스 엔지니어링은 특수 컨테이너를 생산해 연간 3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실속 있는 기업으로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10,000제곱미터 부지에 25억 원을 투자해 신규 직원 6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두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수차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협의하고 관계자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 업체와 인력 고용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산시의회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탑승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는가 하면 새벽 쓰레기 수거 현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방문해 판로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잔다리마을 공동체 농업법인, 무량기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만나, 에코바이오 등을 방문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생산시설과 생산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며 기업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관계자들로부터 각 기업들이 안고 있는 고충과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며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앞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는데요. 사회적 경제기업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우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호혜와 평등, 공존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당부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현장 중심, 찾아가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고 있는 오산시의회의 의정 활동은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소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던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해 올해부터 100%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는데요.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무급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경비 근로자를 줄이는 등 경비원들의 설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비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가 경비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경비 근로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선됐는데 비용 부담을 꺼리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줄이기에 나서 경비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이해 시는 최근 한국노총 부천지부, 전국아파트연합회 부천지회,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 등 노사정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 유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우수 아파트 16개 단지를 선정해 경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경비 근로자들의 민원 갈등 해결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고용유지 우수 아파트에는 노후 기반시설 보조금과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관리단지 선정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경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시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캠페인을 통해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알리고 입주민들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가 아파트 경비직 고용 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 이상의 단지가 최저임금제 100% 적용으로 경비 인력 또는 휴게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감원 인력은 평균 3.7명으로 나타나 경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즐기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코트는 그 수가 적고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부천시에는 배드민턴 전용 코트가 생겨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배드민턴을 시작한 이판성 씨. 어느덧 7년 차 레슨과 부지런한 연습 끝에 이제는 대회에서 우승도 차지할 만큼 실력도 갖췄습니다. 체력과 건강도 좋아졌고 요즘에도 일주일에 5번 이상 코트를 찾습니다. 5년 차 권태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과 함께 생활의 활력을 되찾은 그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시의 배드민턴 동호회는 50여 개의 클럽, 8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들어서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옛날부터 전용 체육관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좋은 시설로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연습하기 너무 좋고 또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삶의 어떤 기쁨이 됩니다.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쾌적하고 운동을 정말 배드민턴 운동답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셔틀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순간 운동량이 만만치 않은데요. 수비와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 순발력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아직은 쌀쌀한 저녁. 하지만 반소매, 반바지 차림에도 연신 땀이 흐릅니다. 지난 1년간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문을 연 부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배드민턴 코트 9면을 비롯해 주차장,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초보자들을 위한 초보자 코트와 강습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한 레슨 코트를 따로 운영해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오전 6시부터 최대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이용 요금은 1회 2시간 기준 1,500원입니다. 한편 시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완공돼 배드민턴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소규모 구장을 꾸준히 확보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심폐력, 지구력, 순발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배드민턴, 이제는 부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에서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기업도 군민이다. 횡성군이 기업 유치를 위해 내건 슬로건입니다. 횡성군은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횡성군은
기업 친화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기업이 경영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도록 배려하는 한편 새로운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은 기업도 군민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로 기업의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며 매달 한 번씩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 정보는 물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근로 생산성 제고와 근무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횡성군이 민간 차원에서의 복지 실현을 위해 횡성 행복봉사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기부를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기 후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후원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횡성 행복봉사 공동체 나눔가게 사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군은 횡성 행복봉사 공동체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나눔가게를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물품 기부를 활성화해 민간 차원의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또 확대해 나아가 행복한 나눔의 공동체 실현이라는 행복봉사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기부자의 실정에 맞게 기부 방법을 다양화해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나눔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드리는 혜택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분들이 나눔의 어떤 실천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명패를 제작을 해서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횡성군 관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는 이번 사업에는 가공식품류를 제외하고 업주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생활용품에 대해 정기적인 기부 의사를 밝히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업체는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 희망복지 담당 또는 1365 봉사 콜센터 등을 통해 연중 신청 접수 가능하며 군은 향후 횡성 행복봉사 공동체 대표위원회를 통해 수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행복봉사 공동체가 어떤 우리의 이웃을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하나로 어떤 물품을 기부를 함으로써 우리 이웃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횡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평창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평창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20, 3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은 관광과 함께 스키 같은 겨울철 레저를 즐기기 위해 평창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통역과 중국어 안내판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평창군이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평창 송어축제장을 찾은 중국계 관광객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창을 방문하는 중국계 관광객은 20, 30대 여성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방문객은 홍콩과 마카오 거주자들이 많았으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평창의 관광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단체 관광보다는 가족과 개인 관광이 많았고 겨울철 스키와 레저 활동에 국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요 관광지에 중국어가 가능한 문화 관광 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가면 우리의 전통 온돌 방식인 구두를 테마로 한 구들마을이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난방 문화를 마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구들문화 전시관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한국 전통 구들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용평면에는 약 40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황토 구들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의 먹거리와 잠자리 문화인 구들 문화를 이어가고자 조성된 테마 마을인데요.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난방 문화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난방 문화라 하면 가장 먼저 온돌을 떠올리실 텐데요. 온돌은 구들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법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불을 떼면서 구들장을 데워 열이 방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난방법을 전통 온돌, 즉 구들이라고 합니다. 황토 구들마을에는 국내 유일의 구들문화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설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구들문화를 감상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간 5,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구들문화 전시관과 체험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체험할 수 있는 거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벽돌로 미니 함실을 만듭니다. 불 때는 화구를 만들어서 그 미니 가마솥을 걸어서 거기에 이제 불을 떼보는. 그래서 거기 가마솥에 이제 뭐 음식 감자를 삶는다든가 아니면 팝콘을 튀긴다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전시관과 더불어 한국 전통 구들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주거 난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통 구들을 놓는 기술을 쉽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2015 한국 전통 구들학교는 시골집 구들을 수리하거나 귀농해 직접 구들을 놓으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달 한 차례씩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 황토 구들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들을 너무 어려운 기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 마을에서는 이제 한국 전통 구들 학교를 개설을 해서 그 구들이 어려운 게 아니다. 예. 우리 조상들이 그 구들은 간단하면서 과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발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놓을 수 있는 구들로서 그 쉽게 아무나 놓을 수 있게끔 저희 그 구들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들은 고도 산업화로 인해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구들마을 주민들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전통 구들을 널리 알리고 구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5 한국 전통 구들학교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운영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기술인 전통 구들을 널리 알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신안군은 신안튤립공원을 새롭게 단장해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임자도 대광해변 일원에서 신안튤립축제를 개최합니다. 바다와 모래, 그리고 300만 송이 튤립의 대항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2km의 규모를 자랑하는 백사장 대광해변과 튤립공원을 조성해 관람객들에게 바다와 모래, 그리고 초하류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튤립축제 행사는 튤립 단일꽃 축제장으로서 공식 행사, 문화 및 체험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며 체험 행사로는 튤립 화분 만들기, 해변 자전거 타기, 튤립 유채꽃밭 승마 체험, 소금 동굴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신안 튤립 축제에 오셔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안산국제 거리극 축제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안산국제 거리극 축제는 경기도 10대 축제이면서 안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매년 관람객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국내 초청작과 해외 초청작 등을 통해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고 다양한 볼거리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연을 제작하는 거리극학교, 아싸클럽, 예술 놀이터 등 많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일상생활 공간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환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국제 거리극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뒤돌아보면 왜소해지고 위축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자격지심이 만든 일인지 과다한 자기 반성이 채운 족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신이 안쓰럽게 보이곤 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힘들었지? 애썼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부터 편안하게 쉬는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